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일요일은 남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오늘도 많은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스승님과 귀한 가르침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공부인이자 수행자는 질문하면서 성장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했네요, 여러분. 자, 이 세상에 지구에 와서 공부인이자 수행자로서 사신다. 이렇게 성장 발전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항상 질문을 통해서 한 발씩 앞으로 간다. 그러니까 질문을 잘 하는 방법,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질문을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모르는 거 질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르는 걸 찾으려니까 힘든 거예요, 질문하기가. 질문의 특징은, 첫 번째 질문은 모르는 거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제대로 알고 있나고 확인한 차 질문했어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맞나 하고 항상 확인하는 질문을 하시라고. 확인하는 질문. 그러면 질문거리가 일단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게 전부 다 발음이 아닐 수 있다. 이거 발음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바르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더 위험한 것은 바르지 않는 것을 발음인 줄 착각하고 그걸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지. 뭐 할 때? 판단할 때. 판단할 때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 자체가 바르지 않는 것으로 가지고 하시니까 서로가 제대로 소통 관계가 안 된다. 요게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확인하는 질문부터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게 바른 생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부터 하셔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질문을 살짝 안으로 들어가서 질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질문은 크게 두 가지 요령이 있다. 두 가지 질문 아시는 분? 질문의 두 가지 질문. 질문의 두 가지. 질문의 두 가지.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하나는 항상 여러분은 닫힌 질문을 합니다. 닫힌 질문. 또 하나는 뭘까요? 열린 질문을 하십니다. 이렇게 질문의 두 가지가 있다는 것도 아시고 질문하시면 질문할 때 도움이 됩니다. 닫힌 질문이란 어떤 것이냐? 답만 물어보는 걸 말합니다. 예, 답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스승님, 올해 제가 운이 좋을까요? 그럼 네 하면 끝이 있어. 이렇게. 그래서 끝이 나니까 닫혀버렸어. 그래서 닫힌 질문에, 자, 이렇게 올해 운이 좋겠습니까? 네. 이런 질문을 많은 분들이 해요. 한 해가 바뀌면 정월달에 와가지고 아유, 올해는 제가 운이 좋겠어요. 뭐 우리 가족들은 올해 운이 좋겠습니까? 이런 질문. 이게 다 닫힌 질문이고 답만 요구해서 닫힌 질문. 그런데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이제 질문을 좀 배워서 제대로 할 줄 아는 분은 답을 묻는 게 아니라 뭘 물을까요? 방법을 묻는다. 방법을. 왜냐하면 목마를 때 물을 달라 해서 물을 먹고 나면 또 목마르면 물 달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저도 스스로 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항상 방법을 물을.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운이 좋아질까요? 운이 좋아질까요? 이렇게 항상 방법을 묻는 열린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질문에서 포인트를 잡을 줄 알아요. 그러면 언제나 질문거리가 넘치게 돼요. 아유, 오늘 된장찌개 너무 맛있었어요. 그때 질문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맛있게 할 수 있으세요? 그래서 늘 생활에서 질문거리가 넘쳐나요. 아유, 여보, 오늘따라 너무 멋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헤어스타일을 했어요? 물어보면 질문이잖아요. 아, 오늘따라 웃는 모습이 너무 이렇게 넘치게 기쁜데요.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늘 질문을 하는 습관으로 생활을 살 수 있어요. 여기에 열린 질문을 하는 삶을 사시면 그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은 성장, 발전할 수가 있다. 질문은 처음에 뭐 한다고요? 확인하는 질문부터. 제가 이렇게 생각한 게 맞을까요? 이런 걸 특히 보시라고. 공부인이자 수행자는 늘 여러분들 공부 과정에 일어나는 체험을 눈 밝은 선지식에서 항상 이렇게 점검 받으셔야 된다. 이게 다 질문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질문이 자신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질문은 또 어떻게 할까요? 자, 질문이 이제 훈련이 되어서 길이 나야 돼요. 자신의 성장 발전에 의해서 여러분 질문은 늘 3박자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된다. 3박자 질문. 인생에서 여러분 3박자 질문을 늘 생활 속에서 해보세요. 자, 오늘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무엇을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두 번째 답을 일러주면 왜 해야 될까요? 이렇게 왜를 질문하시고, 그리고 왜가 분명히 떨어지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늘 3박자 질문을 몸에 익혀서 자연스럽게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런 분들은 공부인이자 수행자로서 자신을 언제나 성장 발전하게 이끌어 갈 수 있다. 이런 기본이 되어 있어야 쭉쭉 자신이 나아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서 계속 이 3박자 질문을 해보세요. 그럼 질문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게 생활 속에서. 어휴, 요즘 처음 오랜만에 봤는데 매우 건강해졌는데요. 어떻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이렇게 질문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죠. 요즘 부동산 경기가 만만치 않다는데 어떻게 괜찮으세요? 하면서 소통하고, 그럼 아유 저는 이런 속에서도 잘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하세요? 이러면서 소통하면서 상대방의 지혜를 슬쩍슬쩍 또 배워서 나도 이렇게 접목해서 업그레이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게 뭐예요? 자신을 성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질문들이다. 일상에서 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오늘은 공부인이자 수행자가 자신을 성장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질문을 해가야 되는가, 질문에 대한 이야기 공부해 봤습니다. 너무 쉽죠? 이 세상은 이렇게 본래 여러분이 아는 것이라서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늘 생활 속에서 사용이 되도록 하는 것은 부단한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이 될 때까지, 자동으로 나올 때까지 노력해 주셔야 하는 것이 여러분 몫입니다. 저는 여기까지가 제 몫이고요. 여러분 잘 알겠죠? 네, 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또 질문해 주신 분. 선생님 덕분에 감사합니다. 상대를 빛나게 해 주고야 말겠다는 마음은 화엄 사상을 머금은 꽃과 같아 하셨고, 자신을 알고 늘 빛나게 사용하는 행은 화엄 사상을 머금은 꽃이 활짝 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화엄 사상에 대해서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화엄 사상의 골수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화엄경이라는 경전에서 나오는 이야기죠. 화엄경에서 골수를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면
함경의 그 총정리는 사구계로서 표현을 모든 경제는 이렇게 쭉 가르침을 주고 그걸 또 요약해서 하나의 틀로 만들자. 함경에 요약한 사구계가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 이래서 네 귀질로 압축되어 있습니다. 화엄사상이라 했을 때 핵심은 화엄사상의 골수는 원융하다는 겁니다. 원융. 그럼 화엄사상의 골수인 원융이 무슨 뜻이냐 이 개념을 알아야 돼. 원융이란 이렇게. 그래야 화엄사상을 제대로 꽃피울 수 있고 빛나게 사용할 수 있다. 자, 원융이란 여기에 모든 생명체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모든 생명체는 어떨까요? 모든 생명체는 온전하고 완전합니다. 온전하고 완전하여. 온전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느냐면 이렇게 융합을 할 수 있어요. 융합하여 잘 살아간다는 뜻이다. 원융이 무슨 뜻이라고요? 모든 생명체들이 온전하고 완전하여서 융합하여 잘 살아간다는 뜻이다. 이 원융을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시켜. 나 또한 어떻다고? 나 또한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해요. 온전하고 완전해. 나 또한 온전하고 완전하며 그러면 이게 이제 여러분 자신을 정확히 보시라고. 여러분 자신도 온전하고 완전하며 그래서 어때? 일체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일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다. 무한한 능력. 이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해요? 오직 여러분 할 일은 조화를 이루어 뭘 하겠어요? 조화를 함께 잘 살아야 되겠죠? 조화를 이루어서 다 함께 잘 살아야겠다. 그렇게 기본이 여러분들이 딱 서 있으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모든 생명체들이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이걸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걸 못 보니까 여러분은 상대방을 부족하다고 본다면 부족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족하다고 상대방을 보려면 신기한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대방이 부족하다고 보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떤 기술을 갖고 있어야 될까요? 네? 여러분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야지 부족하게 보여. 요 기술을 갖고 여기 신기한 기술이에요. 자신이 충분하다고 즉 자신이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이렇게 충분하게 보지 못하니까 상대방이 부족하게 보인다는 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엄사상의 핵 중의 핵은 이렇게 모두가 온전하고 완전하다는 거 이걸 그래서 충분해가 어떤다 존재 자체로.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 화엄사상으로 살지 않잖아요. 왜? 늘 부족하고 모자라고 이렇게 살잖아요. 왜? 원융한 이 세계를 바르게 보지 못해. 그래서 화엄에서는 늘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왜 부족하다고 보느냐, 온전하고 완전하고 보지 않느냐, 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이 본래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으로 출발하지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 여기 보세요. 여기에 무슨 흠이 있습니까? 여기에 뭐가 부족합니까? 여러분은 항상 이 자리에 있지 못하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부족해가 뜨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본래 늘 이렇게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딱 보이잖아요. 여기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이걸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인생은 늘 이렇게 복잡하게 갖고 있는 생각 속에서만 세상을 보려고 하니까 그 생각으로 비추어 본 세상은 늘 온전하고 완전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걸 뭐라냐? 한마디로 분별로 보기 때문이다. 분별. 이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 자, 분별을 내려놓은 상태. 여기부터 경험합니다. 자, 분별을 내려놓고 보세요. 예. 이 세계를 바로 이법계라고 그럽니다. 이걸 이법계. 이법계는 이 이법계는 뭐야? 오로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텅 빈 가운데 다 갖춰져 있는 온전하고 완전한 세계. 이 이법계. 여기 이법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때는 여러분들이 보는 세상이 사물이 여러분이 이렇게 공으로 보인다. 빛으로 보인다. 빛으로. 그래서 이 세상 사물들이 다 허상으로 보인다. 빛으로. 이 이법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이 경험 덕분에 상대의 눈으로 보면 이게 다 실상으로 보인다. 이거예요. 왜 의자는 의자대로 보이고 책상은 책상 또 사람 꽃 막 다 보이잖아요. 이거는 실상으로 보인다. 실상. 그래서 이거는 이법계, 이거는 사법계라고 그래요. 사법계. 그다음에 이게 한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이사가 무예한 법계다. 무예법계. 이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이사 무예법계.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공부를 해도 그럴 것 같아. 그러면서 둘이 아니고 상호 의존하고 있는 이 세계를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화엄사상의 꽃 중의 꽃은 이렇게 사물과 사물, 사사가 무예하다. 사사가 무예하다. 걸림이 없다. 사사무예법계. 요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 유명한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왔다.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왔다. 이럴 때 일반 사람들은 아니 그 수미산 이 큰 산이 어찌 조그만 이 콧구멍에 들어올 수가 있나 하고 이게 뭐야?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렇게 무예가 돼요. 장애가 없다. 방해가 없다. 그런데 수미산이 콧구멍에 들어왔다. 이게 자기는 이해가 안 돼. 그러면 사사무예 법계에 자기는 살지 못하고 있어. 이게 이제 공부인이자 수행자로서는 내가 지금 서대산이 콧구멍에 들어오는가? 여러분 서대산 콧구멍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는 사람 박수를 한번 쳐보세요.
동네 사람들 치니까 따라 치는 거예요. 예. 서대산이 어떻게 콧구멍에 들어가? 어? 콧구멍이 크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거는 다, 자, 생각으로는 불가능해요. 생각으로는 이 수미산이 크고 콧구멍은 적고 어떻게 큰 게 조그만 데 들어갈 수 있는 생각은 안 되죠. 이게 일반적으로 지식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런데 이 생각이 끊어진 상태, 지식이 사라진 상태. 자, 여러분들이 사사무예 법계를 제가 단숨에 깨닫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 여러분 보시라. 지금 이게 지금 수미산이라고 해도 괜찮고 서대산이라고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콧구멍, 예, 알겠죠? 예. 자, 이렇게 이게 콧구멍이라는 실상이 있다면 실상, 이런 실상이 있네. 자, 여기에 수미산이라는 실상이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장애가 없이 수미산의 콧구멍에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이 분별로서는 불가능한. 그러면 여러분들, 자, 수미산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를 분별을 내려놓고 한번 봅시다. 분별을 내려놓고 보겠습니다. 자, 분별을 내려놓는데 수미산이 있습니까? 콧구멍이 있습니까? 그 없는 동네는 하나로 통할 수 있죠. 그래서 수미산이 콧구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오직 분별이 끊어진 그 자리에서만이 사사가 무예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제가 화면을 보여줘서 경험하게 하는데,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상대의 눈으로 보이는 이 사물이 그대로 허상이요 빛으로 보이면 수미산도 빛이요 콧구멍도 빛이요 하나의 빛이니까 그대로 어떤 걸림 장애가 없이 소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제가 설명해 버리니까 누구나 이해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된 것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상대가 비춰준 것으로 착각한, 자기가 오롯이 경험해야지 사사무예에서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다. 그래서 부단히 노력해서 체험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사사무예 법계에 살 때는 일체가 다 빛으로 사물이 허상으로 보여서 허상과 허상 일체가 다 소통이 되니 무예하다. 이게 뭐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이 법계를 여러분들이 늘 바르게 볼 줄 알아야 사법계가 사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게 꼭 이 법계가 완벽하게 깨달아져야지. 근데 여러분들이 여러분 눈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니까 이게 허상으로 과연 보이느냐 이 말이죠. 이게. 자, 그래서 화엄사상의 골수가 원흉사상이고, 원흉이 바로 무예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법계, 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사사무예법계, 그게 바로 원흉하다. 모든 생명체는 온전하고 완전해서 원흉하다. 그래서 융합이 돼서 조화를 이뤄서 잘 살아가고 있다. 이게 화엄사상의 핵심이다. 자,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스승님이 가르치면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손 있는 날, 공통점, 차이점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상에서 여러분들을 생활하면서 이사 갈 때, 이사 가는 날, 이렇게 날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날 가면 좋을까? 옛날부터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맞나요? 이 손자가 많아요. 손해본다 할 때 손자가 이게 손해가 없는 날 이때 이사 가라. 그걸 줄여서 손 없는 날 가라. 이렇게 단어가 내려왔다. 그래서 손이 없는 날 여러분들이 요 해자는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해자 안 써서 그런데 요 글자만 쓴 거예요. 손이 없는 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 말뜻만 바로 알면 되죠. 아, 손해 보지 않고 그 말은 뭐예요? 손해 안 본단 말을 뭐라고 해? 좋은 날이라고 해서 그래. 좋은 날. 참 옛날 어른들 사용하는 언어가 인과로 보면 이쁘지 않아요. 왜 손해 없는 날을 갈까? 손 없는 날을 했을까? 아니 좋은 날이라고 해도 되지 않나요? 이사 가면 좋은 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꼭 손 없는 날, 손해가 없는 날 이렇게 이게 뭐예요? 이게 부정과 부정을 해서 긍정을 강조하려고 이런 언어들을 썼다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언어를 잘 살펴보면 나옵니다. 근데 그럼 손은 언제 없는 날, 즉 손해가 언제 없는 날, 언제가 좋은 날이냐 아니면 이걸 정해놨어요. 음력으로 9일, 10일, 19일, 20일, 29일, 30일 이렇게. 그럼 왜 이 날은 손해 없이 좋은 날일까요? 이거 한 분이라도 생각해보죠. 왜 이 날은 손해가 없이 좋은 날일까요? 계속 내려오면서 어떻게 했어요? 이 날을 좋은 날이라고 씨를 계속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 계속 좋아질 수밖에 없죠. 왜? 계속 좋은 날이라고 씨를 뿌리으니까. 처음에 정한 사람은 이게 9자 산 90이 숫자 중에 제일 크고 10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갖춰진.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걸 정했다면 정했는데 중간에는 계속 좋은 날이라고 씨를 이렇게 뿌렸어. 계속 씨를 뿌리니까 그 씨가 열매를 맺어서 수확을 하는. 왜? 이 지구는 인과라는 동네라서 그렇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날 받는 방식. 오늘날에는 이렇게 이사 가는 날을 받으면 대부분 이날에 몰려서 이사 비용도 많이 줘야 되고 그리고 그때 몰리다 보니까 정말 정성 들여서 이삿짐을 제대로 정리해 주면서 다 마무리하는 게 쉽지 않아요. 왜? 한 탕이라도 더 띄어서 그날 벌어야 되니까. 오늘날에는 언제 이사를 갔냐면 두 번째 이사 가는 좋은 날이 내가 시간 나는 날. 시간 나는 날. 내가 시간 나는 날. 네, 이 날을 가시라. 내가 시간 나는 날. 그리고 도와주실 분이 시간 나는 날. 이렇게 말하면 요즘 사람들은 합리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사할 본인이 시간이 나고 또 주위에서 도와줄 분도 시간이 나면 그날을 일단 딱 가면 된다. 그럼 매우 좋은 날이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하나 더 곁들이면 금상첨화라 그래요. 뭐라고? 예, 날씨가 도와줘서 좋으면 왜냐하면 비 오는 것보다 이사 갈 때 날씨가 좋으면 이삿짐 나르는 거나 여러 가지가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일기예보를 미리 알 수가 있어요. 요즘은 많이 발달해서 그래서 일기예보를 참고하고 일기예보 참고하고 그리고 내가 시간 나고 도와줄 분이 시간 나는 날을 맞춰서 가시면 된다. 이렇게 이게 이제 오늘날 합리적인 날짜 받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이번 기회에 이사뿐만 아니라 좋은 날 받는 것을 공부를 한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날 받는 법. 왜냐하면 여러분 결혼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이 결혼하는 날짜도 있고 또 앞으로 뭐 어디 여행을 가든 뭐 뭘 하든 집들이를 하든 좋은 날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 좋은 날 받는 거를 옛날부터 에너지가 함께 잘 맞는 날이나 맞는 사람이 있다고 통계적으로 연구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건 통계적으로. 통계적이란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확률이라 그래요. 확률. 확률이니까 조금 더 맞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모르는 것보다는 확률을 봐가지고 하면 더 맞다. 이때 여러분들은 일진이라고 나를 보면 이렇게 신자진, 해묘미, 사유추, 인호술 이렇게 12개의 띠가 서로 합이 맞아서 돌아가는 사람이나 날이 있다고 뭐 확률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한 게 참고하시면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이 세상은 모두 다 빛이라서 늘 좋은 날이다 하고 탁 할 수 있는 힘이 있으면 최고입니다. 아직 거기까지 안 된다면 확률적으로 좀 맞는 날을 골라서 하셔야 된다. 왜? 그래야 여러분 마음속에 좋은 날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싹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 신자진이 이게 뭐예요? 이게 원숭이 띠하고 쥐띠하고 용띠하고 이런 이제 삼합이 같이 돌아간다 해서 달력에 거기에 맞춰서 나를 받는다든지. 그다음에 이 해머미는 뭐예요? 이건 돼지띠, 이거는 토끼띠, 이거는 양띠. 이렇게 세 개가 같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삼재 할 때도 같이 돌아가요. 세 띠는. 그다음에 사유축 할 때 사자는 뱀띠, 닭띠, 축, 소띠 이렇게 세 개. 요거는 범, 호랑이, 말, 요거는 개. 이렇게 달리게 보면 이런 날짜가 그려진 거 있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서 개띠면 혹시 말 그려진 날에 하면 합이 잘 맞아서 괜찮은 날이다. 이렇게 해서 하셔도 된다. 이런 거를 참고로 하면 괜히 믿음이 좀 있어. 오늘 좋은 날, 내하고 합이 맞는 날 했으니까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런 믿음을 일으켜서 에너지를 플러스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걸 사용했다. 근데 오랫동안 사용하다 보면 에너지가 형성되어서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왜? 지구는 인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날 받는 거 도움이 됐을까요? 네, 덕구입니다. 자, 그다음 오늘 또 질문하실 수 있네요. 자, 덕구이도 감사합니다. 스승님 가르침 덕분에 성장 발전해 주셔서 기쁩니다. 저희같이 전생에 이미 성인의 경지로 살다가 이 세상에 오시는 것과 전생에 공부를 게을리하다 금생에 스승님 만나 가르침을 받는 분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스승님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지 가르침 주셔서 고맙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너무 질문을 잘하셨네요. 스승님은 전생에서부터 공부 많이 해가 오셨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라고 표현할게요. 대부분은 전생에
공부를 마스터하지 않고 오셨다.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뭐겠어요? 이 차이점이 뭐예요? 차이점이 뭘까요? 조금 더 노력했다. 내가 조금 놀 때 조금 더 노력했다.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희망적인 것은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똑같이 이렇게 본래 깨달아져 있습니다. 본래 갖춰져 있습니다. 본래 해탈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는 게 똑같아요. 자, 여기서 출발하는데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이제 살펴봅니다. 자, 이 A라는 분은 태어나서 그냥 살아요. 그냥 살아요. 똑같은 출발인데, 자, B라는 사람은 그냥 살지 않아요. 바로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을 먼저 알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해서 차이가 딱 나버렸어요. 그래서 끝에 가면 차이가 완전히 벌어지게 되었다.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누구나 이거는 학교 공부하고 아무 상관없어. 아무 상관없어. 학교를 좋은 데 나오냐 아니냐, 학교 뭐 많이 배웠나, 이런 아무 상관없이 출발을 여기서부터 출발해버리면 엄청난 차이가 있는. 이게 그냥 살면 어떻게 사느냐? 그냥 살아볼게요. 그냥 살면 그냥 개체로 살아요. 개체로 산다. 즉 개인으로 산다. 여기 한번 가볼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게 여기서부터 출발한 사람은 이분은 어떻게 사냐면, 이분은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 보니까 자신은 하늘에서 도와주고 땅이 도와주고 사람이 도와주고 이렇게 하늘 땅 사람에게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존재하고 살아가네. 이렇게 첫 단추를 자신이 누구인지부터 출발하면 첫 단추가 등장하는 게 달라요. 전체가 등장한다. 전체가. 그냥 살면 개체로 산다. 여기서부터 완전히 차이가 나. 얼마나 차이가 크냐면 이 개체는 계속 내가 해야 한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주위에서 철저히 도움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은 정도가 아니에요. 늘 도움이 부족합니다. 늘 도움이 부족하니까 이 사람 삶은 어떻게 됐어요? 네. 늘 힘들고 어렵고 또 괴롭고 이런 연속이 벌어져요. 근데 이분은 단지 출발을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보니까 전체가 도와준 덕분에 존재하는 걸 보고는 우와, 출발이 전체가 도와주니까 출발이 고마움으로 출발하다. 고마움. 그리고 늘 보답하는 행으로 간다. 보답. 뭘로 보답할까요? 무엇으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게 출발점이에요.
전혀 달라. 여기는 언제나 내가 욕심으로 살아간다. 욕심을 다른 말로 바램으로 살아간다. 잘 되기를, 잘 해주기를, 이런 바램으로 늘 살아가. 그런데 이 동네는 어때요? 늘 고마움으로 살아간다. 오늘도 전체가 도와줘서 이렇게 살 수가 있구나 하고 고마움으로 출발하고, 나는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까요? 여기에는 늘 바람이 없어요. 뭘 주지가 있다. 뭘 주지. 바라는 게 아니고 오히려 무엇을 주지, 뭘 주지, 이렇게 살아요. 전혀 다른 세상으로 살아간다. 이거 하나가 완전히 달라. 똑같은 지구에 사는데 딴 세상에 사는 사람 같아. 이분은 전체를 위해서 전체의 삶을 산다. 대원의 삶을 산다. 전체의 삶, 대원의 삶. 그러니까 늘 전체가 늘 도와줘요. 전체가 늘 도와주니까 힘들고 어렵고 괴로울 일이 없어. 왜? 그때마다 전체가 도와줘서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이분은 전체가 도와주는 걸 한 번도 고마워하지 않고 계속 바람이 있다 보니까, 바람대로 다 안 되니까, 100% 만족할 수 없으니까 계속 불평, 불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왜 이렇게 안 해줄까? 왜 이게 안 될까? 이런 삶으로 늘 자기를 힘들고 어렵게 할 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왜? 맨날 인상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 가까이 가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이분은 노래 부르면서 살아요. 깨달았기 때문에. 하늘 땅 사람도 없이 살 수 있는가? 그런데도 내가 했다고 말하고 있잖아. 이렇게도 모르고 모른단 말이여. 은혜를 모르니 어찌 사람이라 하리요. 덕분인 줄 깨달은 사람은 감사하는 마음이라 긍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웃는 얼굴로 따뜻한 말을 하면서 보답하는 행을 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행복하게 산다네. 덕분인 줄 모르는 사람은 불평 불만이 가득하여 부정적인 생각이 나오므로 찡그린 얼굴로 신경질적인 말을 하면서 잘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사는 자는 언제나 고통 속에서 살지요. 도와준 덕분에 사는 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걱정을 하지 않아요. 도와줘서 잘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오직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만 노래 불러요. 자, 질문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저도 스승님 같이 그 능력을 발휘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했는데 여기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왜 스승님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고 하세요? 하는 이 질문을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목적, 그 이유가 무엇인지. 두 번째, 이게 명확하고 분명하면 목표를 세우세요. 언제까지?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하십시오. 자, 세 번째, 여러분들 마지막 목적지를 분명히 하시오. 이렇게. 그럼 기본이 딱 정립이 돼요. 바르게 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될 때까지 해낸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될 때까지 해낸다. 가장 중요한 거? 이루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네, 요게 있어야 돼요. 요게 있어야 돼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마음으로 마지막 될 때까지 하지만 이렇게 기쁨과 감사 또 입꼬리 올리고 항문 닫고 이렇게 항문 미소로 노력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이런 노래를 모르고 노력한다. 그래서 계속 나는 부족해서 노력한다. 부족해. 일반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부족해서 노력한다면 부족하다 해서. 이거는 뭐예요? 이미 이루어졌다고 완성이 됐다고 축하하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노력이 신나는 노력이 돼요. 다르죠?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구분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한 발 더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가능한가요? 누구나 가능하다 말은 할 수 있으나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절대로 여러분들이 3층에서 전망을 보니까 너무 좋다고 3층 집을 지을 수 없다. 반드시 기초 위에 1층 올리고 2층 올리고 3층 되어야지 3층이 돼요. 그래서 어떤 분은 3층이 좋으니까 야 1, 2층 말고 나는 3층이 필요하다니까 1, 2층 지라야 하는 거예요. 1층 필요 없다니까 왜 1, 2층을 지려고 그래. 나는 3층이 필요하다.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늘 기초를 튼튼히 하세요. 그리고 항상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는가, 사용하려고. 이 질문이 명확해. 어디에는 다 적용돼요. 돈을 벌으면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능력을 갖추면 어디에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항상 어디에 사용하려고 하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명확히 하셔야 된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어디에 이렇게. 이게 중요한 게 언제 이런 겁니다. 근데 세 번째 이게 지금 이게 비밀의 누수예요. 이 세 번째가 여러분들 다 좌우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은 환경이라 하고 혹은 인연이다 이런 말도 하고 여건이다 이런 말도 사용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여기가 다 마지막에 좌우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시되 어디에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고
근데 여기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하는. 만약에 누구와 함께 나는 할 생각은 내 혼자 하겠어. 해보세요. 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왜냐하면 전체가 항상 함께 해야 되니까 함께 할 때 누구와 할 거냐. 이게 마지막에는 이것이 여러분을 좌우한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공부인들은 이걸 도반이라 그래요. 도의 동반자. 길을 함께 걷는 분을 누구를 하느냐. 이걸 우리 동네에서는 친구라 하기도 한다고. 이게 인연인데 어떤 분과 함께 하느냐. 여기서 마지막 결정이 끝이 난다. 여기까지 오늘 들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할 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덕분 스쿨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제일 기초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는지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자신은 어디서 살고 있냐면 이 세상에 살고 이 세상도 알고 이건 이제 그 위에보다 능력을 발휘할 집을 지을 기초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이 세상을 바르게 이제 알았죠. 바르게 알고 실천 여기까지. 이거는 불교 용어로 빌리면 등각이다. 이렇게 제가 환경 가르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상대에게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딱 맞는 맞춤식 서비스. 이거는 불교에서 함경에서 묘각이라고 이렇게. 그래서 기초공사를 튼튼히 하고 공부를 1층을 올리고 다시 2층을 올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 3층 집을 지어야 돼요. 여기 에너지체 완성. 이게 여러분의 나툼이라고 하네. 천백억 화신의 나툼. 자, 3층 집을 짓는데 그 집에다가 옥상을 만드는데 이렇게 옥상을 올려놨는데 이 옥상은 이게 어느 구살이. 자, 여기를 이렇게 집을 지었죠. 지금 이게 덕분 서클이에요. 여러분 덕분 서클 오시면 옥상 있고 이렇게 3층 집이 있고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질문에 스승과 같은 능력을 발휘하려면 이게 3층 집 옥상같이 저도 갖추려면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노력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질문으로 이해했습니다. 질문하신 분 맞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분이 이루어냈다고 우리 축하 박수를 보내드릴까요?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아시겠죠? 자, 우리 모두가 갖추고 있는 능력이에요. 이 능력을 누구나 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정확하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다 함께 이 능력 마음껏 발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덕부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합니다.